안녕하세요. 의료와 IT 융합을 이끄는 EMR 표준화에 대한 이용자 인식 연구 논문을 해석할 순천향대학교 의료 IT 공학과 김준수입니다. 의료 IT 공학과 학우라면 EMR은 매우 친숙한데요. 이 논문에서는 EMR이 표준화된다면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와 IT의 융합 영역인 의료 빅데이터의 가치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실제 이용자의 EMR 표준화에 대한 인식을 연구합니다. 이 연구를 위해 인지적 유용성, 수용 의도, 기능 품질, 상호 운용성, 그리고 경제적 가치, 이 5가지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로 데이터를 얻었고, 이 변수들로 선형회계 분석과 다중회계 분석을 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선형회계 분석, 다중회계 분석의 설명과 관련표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 논문을 해석하겠습니다. 먼저 가설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의 화살표와 같이 총 7개의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학적 분석을 사용하게 됩니다. 각각의 가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 1. 인지된 유용성은 EMR 표준화의 수용 의도에 플러스의 영향을 미친다. 즉, 인지된 유용성이 커지면 수용 의도도 커진다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증명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인지된 유용성으로, 종속변수를 수용 의도로 설정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선형회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표는 단순 선형회귀의 결과입니다. 표에서 왼쪽의 LA는 종속변수인 수용 의도, PU는 독립변수인 인지된 유용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표준화 오류값과 비표준화 개수 B값, 그리고 T 통계량과 유의 확률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인지된 유용성이 EMR 표준화의 수용 의도에 플러스의 영향을 미친다를 확인하여야 했죠. 이때 우리는 귀무가설을 인지된 유용성이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로 설정하고, 대립가설은 인지된 유용성이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표에서 독립변수의 비표준화 계수 B값과 T 분포에 따른 유의 확률 P값으로 어떤 가설을 채택하고 기각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시다. 분석 결과 유의 확률 P값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귀무가설은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게 됩니다. 또한 베타값의 부호가 양수이므로 플러스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인지된 유용성이 EMR 표준화의 수용 의도에 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설 2, 가설 4, 가설 6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능 품질, 상호 운용성, 경제적 가치는 인지된 유용성이 플러스의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은 기능 품질, 상호 운용성, 경제적 가치가 각각 커지면 인지된 유용성도 커진다는 말입니다.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기능 품질, 상호 운용성, 경제적 가치를 독립변수로, 인지된 유용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표는 다중선형회귀 분석의 결과입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표에서 왼쪽의 PU는 종속변수인 인지된 유용성을, SQ, IQ, EV는 각각 독립변수인 기능 품질, 상호 운용성, 경제적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표준화 오류값과 비표준화 개수 B값, 그리고 T 통계량과 유의 확률을 보여주게 됩니다. 추가로 단순 선형회귀와 다르게 R값과 R의 제곱값, 그리고 어드저스티드 R의 제곱값, 그리고 F값과 그 유의값도 나타났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값은 상관 개수값이고, 이를 제곱한 R제곱은 결정개수값, 어드저스티드 R제곱은 표준화된 결정개수값입니다. R값의 사용은 뒤에서 설명하고 우선 R제곱값을 알아보겠습니다. 표준화된 R제곱값은 설명력을 나타냅니다. 표준화된 R제곱이 없다면 그냥 R제곱을 이용하여 설명력을 표현하지만, 이 표에서는 표준화된 R제곱 값이 있고 그 값이 0.568입니다. 따라서 56.8%의 설명력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대체 무엇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종속변수의 분산의 몇 %가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가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F값과 그 유의값입니다. F값은 집단 간 통계란 값을 집단 내 통계란 값으로 나눈 것입니다. 즉, 집단 간 차이가 크고 집단 내 값이 작을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됩니다. 분석을 위해서는 집단 간 차이가 클수록 좋겠죠? 이때 유의값 P값은 이 값이 유의미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표에서는 P값이 0.5 미만으로 F값이 유의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 회귀 분석과 다르게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다중 공선성이 없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다중 공선성이란 다수의 독립 변수가 서로 지나치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회귀 개수 추정에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상관계수의 값이 0.9보다 크고 VI의 F값이 10보다 클 경우 다중 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하는 독립 변수를 다중 회귀에서 제외시키고 분석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 상관계수 R값이 여기서 사용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따로 표를 만들어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글로 다중 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전의 표 해석과 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았기에 간단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SQ, 기능 품질은 유의 확률 P값이 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은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고 또한 베타값의 부호가 양수이므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IQ, 상호 운용성도 유의 확률 P값이 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은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고 베타값의 부호가 양수이므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EV, 경제적 가치도 유의 확률 P값이 0.5보다 작고 베타값의 부호가 양수이므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를 정리하면 기능 품질, 상호 운용성, 경제적 가치가 인지된 유용성을 56.8%가량 설명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기능 품질, 상호 운용성, 경제적 가치가 인지된 유용성에 정 플러스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설 3, 5, 7이 남았는데요. 기능 품질, 상호 운용성, 경제적 가치가 이번에는 수용 의도에 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들도 이전에 한 것처럼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그 분석하는 방법은 이전과 같으므로 이 부분은 연습해 볼 수 있게 남겨놓겠습니다. 이 가설도 검증하고 나면 결론이 나오는데요. 분석 결과 기능 품질과 경제적 가치는 인지된 유용성과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호 운용성은 인지된 유용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가지 변수 중 경제적 가치가 인지된 유용성과 수용 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한 이유는 T값이 경제적 가치에서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EMR 관련 논문을 해석하며 EMR의 표준화 인식을 알아보고 단순 회귀와 다중 회귀 분석을 해석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